서울 강남에 사는 73세 정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가 예약한 실버타운 드디어 입주 날짜 정해졌어. 남편 윤상우는 대답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6억 원으로 입주한 이곳, 강남의 프리미엄 실버타운. 의사가 상주하고 수영장에 찜질방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 저녁 식사 자리, 남편은 옆 테이블 사별한 여자분들에게 연신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촌스러워서요. 하.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다른 할머니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고 어떻게 저렇게 나를 대하나. 저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 테이블 여자분께 혹시 내일 산책 같이 하실래요? 라며 수작을 부렸습니다. 참아야지. 남편도 나이 들어서 외로운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50년간 쌓인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노후였나? 입주 2주 후 큰아들 윤수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한데 실버타운 보증금 중에 3억만 빌려줘. 6개월 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 예,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사업 망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어요. 며칠 후 작은 딸 윤미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 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줘. 저는 흔쾌히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또 800만 원만. 한 달 후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엄마 아파트를 잠깐 내 명의로 옮겨주면 안 돼? 그걸로 대출받아서 한 번에 해결할게. 끝나면 바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 그날 저녁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실버타운 이웃 박선영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하게만 사셨어요. 선영 씨는 법률 상담을 권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큰아드님이 이미 2달 전부터 어머님 명의로 소액대출을 여러 건 받으셨네요. 그리고 따님이 빌려간 돈은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따님이 아파트 명에 이전받으면 그걸 담보로 또 대출받을 겁니다.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어머님 노후 자금 전부 날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30년 전부터 보관해온 낡은 회계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한다. 엄마, 생각은 해봤어?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수여가, 엄마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뭔 생각을 더 해? 엄마가 안 빌려주면 아빠한테 직접 가서 받을 거야. 어차피 아빠 돈이잖아. 며느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이것도 안 해주시면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보실 거예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수영 명의 대출 3천만 원 연체. 아들이 이미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50년 살았으면 됐어. 나는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남편은 실버타운 로비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은 내가 댈 테니 재산 분할 없이 조용히 이혼하자. 어차피 내가 번 돈이고 당신 명의 재산은 없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동 명의라던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실은 남편 명의였다는 것을. 충격에 무너져 방에 돌아왔습니다. 박선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은혜 씨, 당신은 50년간 남편 사업을 도왔어요.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날 밤 30년간 보관해온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남편 회사의 탈세 기록, 횡령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계사 자격증을 땄던 제가 남편 회사 격리를 도우며 하나하나 기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큰아들 수혁이 실버타운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미쳤어? 그럼 우리 상속받을 재산은? 작은 딸 미진이도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지 마. 제발. 내 빚은 어떡하고? 여태 살았는데 좀 더 참고 살아. 그리고 나부터 좀 도와줘. 자식들이 제 노후가 아니라 상속과 돈만 걱정한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로비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오라요. 힘내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혼 조정 법정이었습니다. 남편 윤상우와 큰아들 윤수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법률도 모르고 증거도 없을 거야.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정은혜 씨는 젊은 시절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피고 윤상호 씨의 회사 창업 초기부터 10년간 격리 업무를 무급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50년 전 이야긴데 뭐.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는 30년간 남편 회사의 탈세와 횡령 기록을 보관해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계사니까요. 매년 얼마를 누락 신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횡령했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설마 하며 당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50% 인정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법정 판결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윤상우는 이혼과 함께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했고 탈세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큰아들 윤수혁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권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작은 딸 윤미진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 씨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복수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은 거더라고요. 선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은혜 씨. 창가 책장에는 낡은 회계장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제가 평생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할머니 집이 제일 편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정은혜 씨는 이제 작지만 따뜻한 새 보금자리에서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것을 가진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이라면 은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은혜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